1990년대부터 중국 동포들이 들어와 차이나타운을 만든 서울 가리봉동에는 사람 사는 곳이라면 보통 그렇듯이 선량한 사람들뿐 아니라 중국 출신의 조폭들도 넘쳐났습니다. 별로 치안이 좋은 편은 아니었죠. 그리고 이런 환경이야말로 이 사람이 마음껏 활약하기에 딱 좋은 곳이기도 합니다. 놀러 와. 보통 경찰 주인공과 악당이 대치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악당이 칼을 꺼내면 우리는 혹시 주인공이 그 칼을 맞고 죽거나 크게 다치지 않을까를 걱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영화 범죄도시는 전혀 다른 걸 걱정하게 되죠. 열받은 마동석이 혹시 범인을 죽여버리지는 않을까 너무 호감이죠. 하는 걱정 말입니다. 성격이 별로 안 좋아 보이는 건 강철중이나 마석도나 비슷하지만 마석도는 굉장히 능력 있는 형사입니다. 싸움 실력이야 어지간한 범죄자들은 단 한 방으로 보내버릴 정도로 말도 안 되게 강한 데다가 조폭 두목들을 제가 맞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마음대로 쥐락펴락하면서 우리 이 배우님도 되게 인상 깊었어요. 나름대로 균형을 잡는 역할까지 하고 있죠. 그 독립 영화에 많이. 네, 많이 나와요. 판을 삭혀. 너네 가족이야 이제 가족. 알았어? 왜 같은 동포들끼리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야. 과장을 조금 보탠다면 이 사람 덕분에 평화가 지켜지는 수준입니다. 굳이 흠을 잡는다면 여자한테 너무 꼼짝을 못한다는 점, 예. 근무 시간이 끝났는데. 뭐 이 정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평화가 계속 지켜진다면 이 영화의 제목이 범죄도시일 리가 없겠죠. 무시무시한 인물이 하나 나는 등장하는데 개상 씨가 이런 캐릭터로 자리매김할 거라 생각도 바로 못했어요. 흑룡파 출신 조폭 두목 장첸이었습니다. 머리를 묶고 있는 이 곱상한 남자는 같은 동포. 형님, 이 같은 동포라는데 어떡합니까? 보기와는 달리 엄청나게 잔인하고 악랄한 악당인데 수많은 조폭들과 깡패들이 등장하는 이 영화에서도 가히 독보적인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나 쓸만한 물건을 사람한테 휘두르지를 않나 상대방이 조폭 두목이건 누구건 간에 거슬리면 순식간에 칼을 휘두르고 때와 장소를 가리는 법이 없이 조금만 수틀리면 끔찍한 폭력을 서슴지 않는 인물입니다. 이들은 떼돈을 벌겠다는 일념으로 가리봉동 일대를 지배하고 있던 조폭 세력들을 하나하나 잠식해 들어가는데요. 이런 인간들이 난장을 피우고 돌아다니니까 여기저기에 말썽이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겠죠. 등장과 함께 독사파의 두목인 독사를 죽인 장첸의 패거리는 독사파를 접수한 다음 다른 조선족 조직인 이수파마저 접수하려고 달려들고 네 대갈 어딨니? 이수파는 당연히 가만히 앉아서 조직을 뺏길 수는 없으니까 장첸 패거리들을 공격해서 정리해버리려고 하고 가리봉동의 토종 조폭 패거리인 춘식이파는 장첸에게 끔찍한 꼴을 당한 조직원의 복수를 하겠다고 달려들고 내 동생은 팔이 작살이 나버렸는데. 그래서 그 잡았어? 와중에 마석도를 비롯한 강력반 형사들은 어떻게든 이 난장판을 정리하기 위해서 달려듭니다. 상업 영화로서 범죄도시가 영리한 점은 이 영화의 이야기를 단순히 마석도와 장첸의 대결로 끌고 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뭐 어떤 재는 시간이 없이 바로 그냥 시작이 그냥 돼요. 그러니까요. 일단 둘이 만나서 싸웠다 하면 마석도가 이길 게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영화의 전반부는 마석도보다 장첸에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이 씬이 정말 맞아요. 진짜 힘들었다. 윤기상이 이거 찍고 난 다음에 실신했어요. 아 진짜. 마음껏 활개를 치고 돌아다니는 범죄자 하나를 붙잡기 위해서 형사들이 얼마나 갖은 고생을 해야 하는지 매우 리얼하게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뛰어난 형사라고 해도 여러분들 협조가 조금 필요해서 이렇게 자기 왔습니다. 혼자만의 저희 동네 능력으로 주민이에요. 범죄자를 찾아다가 때려잡을 수는 여러분 다 제 없는 이웃입니다. 법입니다. 선량한 사람들의 연대가 반드시 필요한 법이죠. 우리나라에 정말 괜찮은 좋은 배우들이 정말 많이 나왔는데 결국 해놓은 짓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쫓기던 장첸은 경찰에게 쫓기는 몸이 됩니다. 어떻게든 중국으로 도망가려던 그는 잠시 문을 여는 가게로 들어가 물을 한 잔 마시는데요. 이 장면에서 긴장감이 아주 자기가 어쩌다가 이렇게 쫓기게 된 건지 알게 된 장첸은 일생일대의 실수를 하고 맙니다. 마석도와 친하게 지내던 이 소년한테까지 손을 대고 말았던 겁니다. 그냥 조용히 지나갔으면 탈출할 수 있었을지도 모르는데 다 쌌냐? 결국 장첸은 열이 받을 대로 받은 마석도와 도망갈 곳도 없는 화장실에서 마주치고 맙니다.
그 다음은 따로 설명이 필요 없겠죠. 명복을 빕니다. 설경구 배우가 강철중을 연기했다면 마석도는 그냥 마동석 본인에 훨씬 더 가깝습니다. 야 병식아. 네. 진실의 방으로. 사실 경찰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액션 영화는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될지 훤히 보이기 때문에 매력적인 캐릭터가 굉장히 중요하죠. 이 진실의 방으로 아이디어를 주신 한 배우는 거의 본인을 그대로 연기하고 계속 도박들 하세요. 다른 배우는 지금까지 맡았던 역할과는 전혀 다른 역을 연기하고 있는 마석도와 장채는 그거까지 알아야 되니. 혼자야? 아직 싱글이야. 자칫 이런 흔하디 흔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 영화를 적당히 신선하고 재미있는 영화로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캐릭터의 힘이죠. 엄청나게 새로운 건 없어도 잘 만든 장르물이 얼마나 재미있을 수 있는지 잘 보여주는 영화 범죄도시였습니다. 범죄도시. 근데 진짜 마동석 씨의 저런 유머들이 틈틈이 있잖아요. 예, 예. 애드립이에요, 아니면 각본이에요? 그게 거의 현장의 공기를 느끼면서 아 나는 이런 데서 치고 싶어라고 저랑 먼저 상의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촬영을 들어갑니다. 여러 범죄자들 캐릭터, 형사님들 캐릭터들이 이렇게 막 나오잖아요. 예. 한 명 한 명씩 다 진짜 다 보이세요. 저 한 명 한 명이 다 기억에 남아요. 주연들만 입체적인 게 아니고 다 입체적으로 이렇게 그 나왔던 영화 같은데. 사실은 지금 종신 씨가 한 말이 감독에게는 어떤 상보다 신나는 칭찬이실 것 같아요. 다 보여요, 다. 네. 흔히 이 영화의 배경이 되는 그 가리봉이라는 거리를 그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있는 주민 모두가 정말 이렇게 살아 있어서 이 영화에 유기적으로 결합돼 있기 때문에 이건 진짜 같다. 그러니까 단 한순간도 이것이 꾸민 이야기다라는 걸 못 느끼고 영화를 보게 되는 게 이 영화의 어떤 매력인 것 같고요. 정말 독보적이잖아요, 형사 캐릭터가. 그 세차장 옆에 있는 당구장 말하는 거 아니야? 너 일로 와. 일로 와. 이런 형사 캐릭터를 본 적이 없으시죠, 사실은. 근데 사실은 왜 본 적이 없냐면 너무나 막강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캐릭터는 요대로 히어로물에 가까운. 요대로 고대 로마에 갖다 놓으면 검투사고요. 100점 300. 300이고. 마블 영화에 나오면 그럼요. 토를 해요. 토래요. 그래서 사실은 허황되단 말이에요. 네, 맞아요. 그런데 그거를 허황되지 않게 만드는 게 마동석이라는 배우가 갖고 있는 물질이에요. 그 육체. 그러니까 육체가 연기인 거죠. 정말 한 방으로 끝나겠구나라는 어떤 확신을 주는 동작들이기 때문에 이런 캐릭터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게 마동석인 거죠. 처음에 원래 마석도 형사를 디자인을 하려고 했었을 때 미국 드라마 중에 이제 쉴드라는 드라마 예, 여기 빅리키라는 네. 비슷하게 생기셨어요. 예. 그분이. 네. 내용적으로 봤었을 때는 굉장히 세고 강인한 사람 같은데 유머러스하고 굉장히 말을 또 막혀서 잘하고요. 가족이야 이제. 앉아서 얘기할 때 보면 또 얘기를 너무 맛있게 해요. 너무 잘하고. 약간 재담꾼. 귀엽죠? 장난 그건 것 같아요. 혼자님 싱글인데 그때 그 표정 이런 게 혼자야? 아직 싱글이야. 아니 이게 윤석호 형사님이 이제 여러 가지 조언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예, 예. 실제로 본인이 경험했던 얘기가 어느 정도 좀 들어가 있는 건가요? 거의 한 80%요? 실제 뭐 걸음걸이라든가 말투 너 일로 와. 유식하게 100점, 막말하면 깡. 상대방이 저항을 하면 먼저 저항할 때 그럼 저희도 이제 대항해서 해야 되니까 해야 되니까. 체포할 때는 그럼 실제로 그 제께서 뵈면서 이렇게 여기 흉터들이 있거든요. 어렸을 때 형사 아니던데 어렸을 때 공부하다가 샤프에 찔려서 뭐 이런 거 그런 걸로. 우리 막 팔자국 아니니까 막 이러는데 그 화장실 씬 있잖아요. 예. 말씀드려보고 싶었는데 예. 사실 1대1로 맞붙었을 때 오히려 윤계상 씨가 처음으로 좀 외소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마동석 씨랑 둘이 있으니까 팽팽함보다는 약간 후련함을 택하신 것 같더라고요. 예. 맞아서면은 어떻게 응징하나. 사실 뭐 관객들이 다 이길 거 아는데 장치를 하는 것도 좀 우석이 형한테는 아무도 못 이길 것 같아요. 누가 나와도. 그러니까 무슨 나취제나 독침 이런 거 아니면 내가 못 이길 것 같거든요. 아니면 최면. 그러니까 그 정도 아니면 제가 보기에는. 근데 이 영화에서 또 이제 어떻게 보면 관객들이 의심을 풀 만도 한 얘기인데 마석도 형사가 장치에는 식당에서 그냥 알아보잖아요. 날 좋아하는 씬이다. 제일 좋아하시는 쳐다보지 말고. 좋아하는 씬이고 지금 그 씬이 이 영화를 많은 것들을 대변한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강력반 형사들의 촉을 그리고 싶었습니다. 사실
관객이 제일 긴장하는 부분이에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양쪽으로 이렇게 스토리가 벌어졌잖아요. 예. 이렇게 벌어지다가 이 둘이 만나는 지점이거든요. 예. 너무 예상을 벗어났던 게 마동석 씨가 다 알아본 거예요. 그거를 그냥. 근데 그 실제로 가능한 일인가? 처음부터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요. 아, 경험이 네, 좀 네. 쌓이다 보면은 그렇죠. 예. 그리고 처음에 시작할 때 그 노상에서 칼 파는 아저씨 나오는데 네. 여기서 칼 팔지 말라니까 그. 이제 실제 그 아저씨가 계셨었는데 아, 그 있었던 일. 예. 그 앞에서 살인 사건이 났었어요 예전에. 네네. 검은 모자 쓰고 티셔츠 입은 애가 그 아저씨가 파는 칼을 이용해서 이제 칼을 찌르고 네. 도망갔다. 네. 근데 그 가리봉에는 이제 그 꿀방 그 원룸가 원룸이 쪽방. 쪽방. 또 다른 어휘인 것 같습니다. 꿀방. 갑자기 기억이 안 나. 쪽방의 긍정적 표현 같은데요. 네. 쪽방이 그쪽을 막 뒤지고 있는데 이제 2층에서 딱 보니까 이제 모자 쓰고 한 놈이 걸어오길래 뭔가 느낌이 있어요 그냥. 예. 저희들이 형사라고 하면은 안 되고 바로 저도 모르게 그냥 딱 잡았어. 예. 와. 얘가 엎어지자마자 이제 오른손으로 뽑으려고 하니까 저 발로 눌러버리니까 거기에 부엌칼이 나오고. 예. 그 직감이 맞았던 순간. 예. 그리고 조직폭력배들이나 이제 범죄자들도 네. 저희들을 보면은 네. 그 형사인지 알죠. 특유의 냄새가 난대요. 제가. 네, 제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네. 하냐고. 네. 그러니까 그 유치장 냄새가 있대요. 아. 근데 저희들한테 그런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향수를 뿌려도 형사님들이 나타났을 때 어떤 사람들이 이러면 약간 범죄다. 야, 그 좋은 방법이다. 야, 그러게 냄새 맡는 것 같아. 벌렁거리면 바로 그 범죄자들 막 연장된 분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근데 막 무섭거나 두렵거나 그렇진 않으세요? 무섭죠. 사람인데. 그러니까. 저도 이제 24살에 이 조직 들어와서 이제 형사생활 시작했지만 조직이라는 게 경찰 얘기. 예. 사실 조직이라는 게 그분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상하게 약간 무슨 조직은 다 있습니다. 여기도 방송국도 조직이 있어요. 네네. 첫 사건이 이제 룸사롱에서 이제 여주인이 이제 병백주에 목이 땄다는 그러니까 판을 다. 목이 네. 목이 이제 베었다고 신고가 들어와서 네. 네. 예. 저 어휘를 좀 전문 용어를 안 쓰시려고 노력 중이십니다. 잠깐만요. 네. 잠깐만요. 네. 저희 방송국에서 땄다는요, 뭐 더빙 땄다. 네. 뭐 편하게 하시면 눈물 흘리시고 계세요. 네. 그냥 알려지지 않은 전문 용어인 거지. 공무원이 하는 말은 나쁜 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신고가 들어와서 네. 열쇠를 살짝 그냥 떡 쓰냐는데 그냥 걔가 그 병맥주가 그냥 딱 들고 있고 우퉁 벗고 딱 그 상황이에요. 예. 순간적으로 아이고. 얘를 안 죽이면 내가 죽는구나. 저도 모르게 그냥 안아버리고 머리로 좀 그렇게 예. 제압을 했던. 예. 그러니까 상대방을 제압 안 하면 내가 죽는구나 그런 생각이 이 머릿속에 싹 스쳐요. 근데 이제 피해자 심정으로 범인들을 잡으러 갈 때는 그런 힘이 생겨요. 그런 힘으로 검거하고 밤새고 좀 신기했던 거는 제가 이제 잡혀가서 취조받는 그 씬에서 보니까 컨테이너 박스 사무실 이게 진짜 있어요? 그랬더니 진짜 금천서에 맞아요. 그게 실제로 약간 열악한 상황을 열악한 상황이니까 의사해 주시려고 하신 거예요. 아 실제로 되게 덥죠 여름엔. 겨울엔 되게 춥고. 엄청 쪄든 네. 이렇게 찌거든요. 그러니까 원체 범죄도 많고 인원도 부족하고 그러니까 장소도 협소하니까 그런 곳이 있더라고요. 예. 근데 형사과나 수사과 같은 경우는 1층에 있어야 돼요. 그렇죠. 왜죠? 예. 왜냐면 2층이나 3층에 있으면은 피의자들이 자살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예. 또 1층에. 예, 1층에 있어야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강력반 그 사무실 같은 경우는 그 본청이랑 좀 떨어져 있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강력범죄자들이 다른 사람들이랑 접촉하는 거를 좀 피해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다 그런 특수성이 있는 예. 거군요. 예. 화질이 안 좋아가지고. 아 얘들이야? 예. 돈 받으러 왔는데 뭐 그거까지 알아야 되니? 너를 왜 죽이니? 너를 왜 죽여? 너는 그 돈 갚기 전에 죽고 싶어도 못 죽는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범죄의 도시를 보신 분이 제일 처음 놀랬던 건 윤계상이란 배우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발레교수를 같이 하면서 데뷔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 개인적으로 계상 씨를 처음 봤을 때 좋았던 건 뭐냐면 되게 그 옆집의 사내아이 얼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잘생겼는데 우리 동네 한 2명 정도 있는 잘생긴 있을 법한. 남자아이. 네, 맞아요. 네, 있을 법한. 그래서 제가 농담처럼 너는 꽃미남이 아니라
들미남이다. 드레핑 콧 같이 이렇게 맞아요. 그 매력이 악의 편에 서는 순간 훨씬 더 살벌해지는 거죠. 진짜 같거든요. 저도 감독님 말씀처럼 윤계상에 대한 이미지를 그렇게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계상 씨가 하기로 정해진 다음에 감독님 제 안에 악마가 있다. 이걸 한번 좀 끄집어내고 싶다. 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게 굉장히 강렬했고. 실제로 개상 배우가 좀 속에 악마가 있다고 느낀 적이 있어요? 저는 사실은 한 번도 그렇게 느낀 적이 없는데 아하. 늘 근데 말은 그렇게 해요. 뭐라고? 폭발해버리고 싶다. 이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이 감정을 팍 분출해내고 싶은 어떤 그런 역할을 해보고 싶다. 막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고 얘기도 많이 나눴는데 뭔가 도전해보고 싶어하는 그런 친구. 근데 이제 장첸이란 캐릭터를 보면 보통 다른 뭐 악역들을 보면 그 범죄를 저지르는 이유들이 보통 있었는데 그렇죠. 장첸한테는 그 이유를 안 주신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저도 시나리오 초기 단계에서는 장첸이 돈을 모아가지고 조직들을 재건하고 뭐 이런 목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목적을 주다 보니까 이 악인이 굉장히 정당화되고 관객이 봤을 때 동정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이제 빼기 시작을 했죠. 그게 참 아이러니한 게 아무런 의미 부여를 안 한 악역이었는데 인기를 끌기 시작했어요. 장첸 그러니까요. 연기가. 난 그게 장첸 캐릭터 나오고 모든 사람이 장첸 성대모사를 하고 돈 받으러 왔는데 뭐 그것까지 알아야 되니? 널 왜 살려뒀는지 잊지 말라. 알았니? 자 이제 뭐 또 이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실제 사건을 모티브로 했었잖아요. 또 윤석호 형사님께서 직접 다루셨던 사건인데 왕건이파 예. 사건이죠. 이제 이게 처음에 시작된 게 이제 조선족 6명이 이제 노래방에서 일하는 조선 동포들 이제 여자 친구들이 이제 한국 사람들한테 많이 당했나 봐요. 그러니까 그런 사연이 있었고. 예. 그래서 한국 여자들로 불러달라고 그랬대요 처음에. 그런데 이제 얘네들이 자기 여자 친구들이 이제 당한 것처럼 짓궂게 장난을 하니까 거기 지배인이 영화처럼 똑같이 하니까 그렇게 잔혹하게. 예. 저도 거의 비슷하네요. 예. 배경이. 그렇게 해서 수소문 해가지고 저희가 탐문 수사하고 제보자에 의하면은 모 노래방에서 신고를 자꾸 하고 해서 애들이 자꾸 잡혀간다고 네. 하니까 이제 조직 애중의 부두목이 그 업주를 가만히 안 놔두겠다고 막 그런 얘기가 막 제보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방검복을 제 걸 줬죠. 왜냐면 진짜 그게 거의 네. 그런 거구나. 네. 진짜. 그리고 방검복이가 야 이거 입고 다녀. 칼 맞아 뒤지지 말고. 그분도 약간 그쪽 세계의 분이군요. 그쵸. 그러니까 입고 다니라고 하니까 제 앞에서는 죽어도 못 입는다. 네. 건달이 어떻게 이런 걸 입냐. 아. 근데 알고 보니까 입었더라고요. 실제로 예. 칼로 찔렀는데 예. 칼로 찔렀는데 이게 방검복을 입고 있어가지고 손이 밀려가지고 그렇죠. 들어가는. 그래서 이제 체포가 돼 있으니까 저희들은 왕건이 조직 애들을 다 일망타진해야 되는데 얘 혼자 검거되면은 이건 아무것도 아니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공안으로 위장하자. 그래서 저하고 계장님하고 양복으로 갈아입고 중국말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했더니 계장님께서 야 걔네들 한국말 잘하잖아. 그러니까 네가 그냥 니하오 거기까지만 해. 그래서 진짜. 그런 지령이 있었군요. 파출소로 갔죠. 그래서 이제 들어가자마자 이제 계획됐으니까 네. 저희가 신분증 그냥 운전면허증 이렇게 보여주고 얘를 데리고 나왔죠. 삼겹살에 소주 한 잔 먹으면서 살아갈 길을 얘기해 줄 테니까 모아봐라.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전화번호 주고 연락이 와가지고 이제 노래방에서 만나기로 하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5분 대기대하고 강력 5개 반 다 동원시키고 갔는데 거기 한 7명이 나와 있고 그래서 7명을 일단 잡고 이제 사무실로 데리고 가고 이름을 번거하고 나서 저희가 왕건이파 그렇게 한 거니까 네. 예. 사실 왕건이라는 게 그 옛날에 국물 같은 거 고기 다 그치. 먹고 국물로 해서 의외로 큰 고기가 나오면 그게 왕건이잖아요. 그걸 왕건이라고 해요? 근데 두목이 만약에 꼴대기다 하면 꼴대기파. 그러면 그때 이름을 잡았던 붙이게 되는 거구나. 두목의 실제 이름이 왕건이. 그렇죠. 거예요? 윤왕건이었으니까. 윤왕건. 예. 윤 씨였습니다. 윤 씨였어요? 예. 그러니까 왕건이가 아니고 왕건. 그 나중에 드라마도 나왔잖아요. 왕건. 이 영화 강윤성 감독님이 이 영화 준비하시면서 그 중국 범죄 조직에 대해서도 조사를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예. 그 저는 약간 궁금한 게 중국에 있는 우리 동포들이 굳이 여기 와서 조직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라는 생각 좀 들었어요.
그 90년대 말부터 중국 동포 분들이 한국에 이제 많이 이주를 하셨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자리를 잡게 된 지역이 가리봉동이었었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동북 삼성에서 활동하던 조선족 조폭들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들어오게 된 거구나. 실제로 이제 가리봉동은 그 60년대 우리나라 수출 산업의 가장 중심지였던 공장지대였고 아까 얘기했던 쪽방이가 뭐냐 옛날 벌집이라 그래서 그러니까 맞다 벌집. 예, 그래서 꿀을 말씀하시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벌집이라 그래서 사골세빵을 말도 안 되는 구조로 만들어서 타닥타닥 붙여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 온 중국 교포들에 의해서 거리가 형성이 된 거고 거주비용이 싸니까. 예. 제가 거기에서 한 10년 동안 이제 강력반에서 생활했었거든요. 네네. 근데 중국 동포분들 중에 좋으신 분들이 엄청 많으세요. 솔직히 이 사건도 그 주변 상인분들이나 거기 주거하시는 분들 아까 벌집에 계신 분들도 많이 도와주셨고 네. 사진도 찍어서 저한테 문자로 보내주시고 실제 있었던 얘기죠. 예, 진짜 많이 도와주셨어요. 근데 이제 몇몇 때문에 한 1% 때문에 지금 그들의 범죄가 지금 서울시에서 벌어지는 강력범죄의 대다수냐는 절대 아니에요. 그렇죠. 네. 우리나라에서 벌어진 대부분의 나쁜 범죄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저지르고 있습니다. 예, 예. 자, 맞아요. 감독님을 만드시면서 좀 그런 이런 곳에 대한 걱정은 어떻게 좀 상쇄해야겠다는 생각을. 저는 과거에 그 상황을 정확하게 만들겠다라고만 생각을 했었고 피해자도 중국 동포고 가해자도 중국 동포였었으니까 그리고 그 사건을 해결하는 형사조차도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이었었거든요. 어떤 식의 뭐 폄하가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중국 동포분들이 우려가 분명히 있었고요. 그것 때문에 이제 그 단체에서 3분 정도가 오셔가지고 시사회에서 이제 개봉하기 전에요? 예, 개봉하기 전에 시사회에서 한번 보셨는데 뭐 특별한 이야기는 없이. 근데 이제 영화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영화를 보시면 되게 걱정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렇죠. 그런 두려움,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약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영화를 이렇게 만들어야 돼인 건 아니지만 보통을 살아가는 한 사람의 시민의 삶보다 중요한 영화는 없거든요. 그런 면에서 더 고민을 해야죠. 저는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창작물 속에서 그려지는 것에 대해서 또 너무 확대 해석이 안 그렇죠. 됐어요. 창작물에서 주장하려고 하는 것에서 가지일 뿐이기 때문에 그 많은 영화들이 그런 편견을 위해서 만든 영화들이 아닌데. 그럼요. 예. 보시는 분들이 어떻게 느끼냐 싸움. 전 그 장면 너무 좋았어요. 예. 식당에서 이 커뮤니티 사람들이 모여서 꼬마 얘기 듣고 막 이러면서 뭐 이렇게 겁이 많습니까? 여기 경찰들이 도와준다는데도 다 도망이나 치고 맨날 칼노름해. 이건 사람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다 제 이웃입니다. 그러니까 그 순간 뭐냐면 그 무슨 7인의 사무라이 같은 거예요. 이 영화가 뭔가 착취하는 사람 그 도적단과 대결하려는 어떤 그 시민들의 모습 같아 보여서 커뮤니티를 오히려 걱정하고 지지하는 영화로 보일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